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옥입니다. 자, 뒤돌아보면 2019년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12월 중순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죠. 오늘이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9일일 거니까 제가 지금 8일 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12월은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또 다시 2020년 새로운 계획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제 6회 시험이죠. 6회 시험 2차는 아무래도 또 작년보다 시험 시간이 조금 빨라졌죠. 이틀. 9월 7일에서 작년이 아니죠. 2019년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에는 9월 5일로 이틀이 빨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1차 시험은 닷새가 늦춰졌으니까 16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6월 20일로 1차 시험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을 보는 기간이 2달 15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2달 15일. 이 시간에 한꺼번에 2과목을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지금서부터 2과목을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6회 2020년 시험은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2차는 물론 당연히 주관식이죠. 주관식. 여러분들이 주관식 그러면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쫙 서술하는 거지요. 그러면 얼마나 잘 정리가 잘 돼 있느냐. 정리가 잘 돼 있고 시험에 난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요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바로 그 부분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할 수 있도록 매번 연습을 해둬야겠지요. 그 연습을 해두는 시간을 지금서부터 가지자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시험은 1과목과 2과목이 있는데 1과목을 남들은 뭐라고 보통 부르느냐면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긴 농작물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인데 이 말을 줄여서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이렇게 부르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2과목은 재해보험까지는 같이 나오면서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여기도 물론 과실무지요. 그래서 여기는 보험이론이다. 즉 농작물에 대한 재해에 대한 보험이론이다 라는 거고 이 보험이론의 기초에서 손해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이론을 세워서 실무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올해 2019년이 저물어가면서 이 2019년 지금 12월 이 방송이 나갈 때가 내일 9일일 겁니다. 제가 지금 8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1과목, 2과목을 어차피 이론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손해평가를 하니까 1과목, 2과목을 저 혼자 다 강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혼자 하기에는 벅찬 강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시험 대비에는 저는 2과목만 원래 돌아가서 2과목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되고 차별화되어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자,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손해평가라는 말 자체에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보험이 즉 재해에 대해서 보험을 하는 거죠. 즉
자연재해입니다. 또 조수해이고 다음에 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라는 얘기가 자연이 주는 재해, 다음에 짐승과 새가 주는 해, 조수해, 다음에 불이 났을 때 화재, 이러한 재해가 농작물에 미쳤을 때, 가축에 미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손해가 났을 때 그 손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을 이론을 정립하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 간다는 겁니다. 자, 이 과목은 이렇게 손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손해가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얼마, 이렇게 금액을 얼마라고 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계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되고, 그 계산을 하려면 금액을 얼마면 계산식이 꼭 필요할 겁니다. 계산식이 필요할 거예요.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하겠구나, 보험이니까. 그래서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하겠구나 하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 재해는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냐 아니냐부터 규정을 해야겠죠. 즉, 이 말은 뭐냐면 보상을 하느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느냐, 이 재해에 따라서 보상하는 재해라면 계산식으로 할 거고, 보상하지 않는 재해라고 그런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얼마가 되겠어요? 0,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그럼 어떠한 품목이냐, 품목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하는 농작물은 60이 품목이죠. 이제 품목이 늘어나서, 자, 62개의 품목이 2019년에 62개 품목이 됐습니다. 자, 축종은 변함없이 16축종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16개 종이 있다, 품종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축종이 있다는 얘기고 16종. 자, 품목, 농작물에 대해서는 62개의 품목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작물 62개 품목이 모두 다 똑같이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냐?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느냐도 정할 거라는 거예요.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자,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면 걷어들이면 되겠죠. 봄에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 걷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다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갑자기 가을에 씨앗 뿌려, 봄이면 싹이 나고, 여름 되기 전에 걷어들이고, 이렇게 말이 조금 바뀌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품목이. 그런가 하면 봄에 꽃이 피고 여름 되니까 걷어들이고 바로 열매가 열리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익는다는 거죠. 가을까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품목이 특성이 있을 때마다 그 품목에 맞추어서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 대한 구분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품목의 특성마다 다르고 보상하는가 보상하지 않는 재해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보상하는 재해가 있다고 그런다면 또 계산식이 있는데 이 계산식도 품목의 특성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것은 이걸 적용하는 게 맞던가? 이렇게 의심이 들고 또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이게 다른 방법이었지 이렇게 내가 좀 착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품목의 특성에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보험금에 지급해야 될 보험금 계산하는 데까지를 쭉 계산해내는 방법을 숙달해 가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한 달 전쯤에는 그렇죠.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한 달 남짓, 한 달에서 한 달 남짓이 되면 모의고사라는 걸 볼 겁니다. 모의고사라는 것을 볼 것인데 모의고사는 제가 2019년에도 모의고사를 몇 번 시도했는데 모의고사를 시도해 보면 많은 분들이 배운 부분에서만 시험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시험은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부분에서 언제나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가 배우지 않은 부분들을 집어넣고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시험처럼 보면서 시험에 적응하는 거예요. 시험에 적응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대로의 마음가짐으로 시험 시간을 정확하게 시간을 재는 거니까 그 시간 안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해보는 거예요. 특히 실력이 좋은 분들이 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는 바로 시험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첫째, 아주 실력이 좋은 분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꼭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경우는 뭐느냐? 이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딱 가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발이 떨리고 글씨를 쓰려고 그러면 그렇죠. 글씨를 쓰려고 그러면 바로 볼펜이 답안지에 박히는 거예요. 왜? 힘이 들어가니까, 떨리니까. 떨린다는 얘기는 바로 손이 흔들리면서 답안지를 볼펜 끝이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동으로. 그래서 긴장했다. 시험에 대한 긴장을 한다는 것은, 그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시험처럼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다음 두 번째, 가끔 가다 어떤 시험을 볼 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때예요. 그것도 긴장의 일부 아니느냐,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지금 실업자인데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압박이 절박으로 온다는 겁니다. 꼭 하고 싶다는 절박한 바람,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거예요. 짓눌러서 다시 그 절박한 감정이 긴장을 유발하고 반대로 자기의 생각을 끌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자격증을 꼭 따고 싶다. 그 간절한 절박한 희망, 이런 것들이 앞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시험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돼요. 다음 세 번째의 경우는 시험을 너무나 가소롭게 생각한 나머지 시험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않고 가벼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 딱 가서 문제를 딱 보는데 시험에 대한 적응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나와, 이런 부분에 나와. 그러다 보면 경솔함도 시험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시험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실력이 좋은데 그런 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험 준비 부족입니다. 준비 부족. 즉, 아직 어떤 실력이 궤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시험에 적응이 부족한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가?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본인은 압니다. 본인이 안다는 얘기는 내가 실력이 됐다고 생각된다면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돼요. 준비가 부족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가자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쭉 해가는데 품목의 특성에서부터 그 특성이 주는 특성 때문에 보상하는 재해인가, 보상하지 않는 재해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품목에 대한 특성의 이해가 돼야겠습니다. 다음, 보상하는 재해이다고 생각한다면 보상하지 않는 재해이면 바로 보상하지 않는다 해서 끝나겠죠. 보상하는 재해이면 거기에 합당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품목 특성에 의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이 계산식이 생기면 계산을 정확하게 해내는 연습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도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근데 계산기 사용 방법은 어떤 분들은 계산기를 50, 60세 될 때까지 계산기를 사용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이 계산기 사용 방법을 제가 얘기하고 있으면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시험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인데 계산기 사용 설명을 서너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잔소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품목 특성을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농사를 지어서 이 품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이 농사만 10년을 지은 사람이야. 당신은 이제 농사를 옛날에 지어봤다는데 그땐 재래식 농법이고 겨우 했다고 그런다면 재래식 농법에서 한 3년, 5년 해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농법으로 내가 지금 10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그분에게도 내가 지금 품목의 특성을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내 얘기가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의 특성에서 기인한 보상하는 손해인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가 해서 보상하는 재해라면, 보상하는 손해라면 계산식을 하고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기 두드리는 얘기를 몇 번 할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할 것인가, 이 몇 번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품목의 특성 계속 강조해도 그것이 머리에 정확히 인식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품목의 특성에 기해서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들을 하게 돼요. 자,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를 하나만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해두고자 합니다. 여기 모의고사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시험에 적응, 내가 실력이 지금 생각의 50점 이상, 절반입니다. 내가 절반 정도 이상은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다고 그러면 꼭 시험에 적응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 긴장과 절박함 때문에 또는
경솔함 때문에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는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엄청난 실수가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시험에 적응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준비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0년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저는 이 12월 동안에는 공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에 공개 강의를 하고 1월에는 유료 강의 사이트로 바꿔서 여기 손해평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으로 남기고 새로운 사이트에서 유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땐 12월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어떤 도메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를 하고 그쪽에서 유료 강의를 할 것입니다. 유료 강의를 한다는 얘기는 바로 제가 이 과목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강의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니까 손해평가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를 하나만 오늘은 꼭 이 시간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품목이 됐든 어떠한 것들이 됐든 손해가 생겼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밭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콩. 자, 콩 그러면 용도가 많죠. 두부, 콩나물. 그렇죠. 밥 하는데도 반민용으로 넣죠. 그것만 있나요? 뭐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요 정도만 하고 이제 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콩밭입니다. 콩밭에 재해가 왔어요. 뭐로 할까요? 비가 많이 왔다 그럴까요? 햇빛이 쨍쨍 쬐서 말라서 콩이 흔들렸다 그럴까요? 이렇게 재해가 오면 콩이 제대로 열리지 않을 거예요. 원래가 열릴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소출하는 게 100kg이라면 보통 평년에 평년 정도에 수확할 수 있는 게 100kg이라면 이번에는 이렇게 재해가 많이 왔어요. 햇볕이 쨍쨍 내려쬐서 말라서 많이 죽었습니다. 콩이. 그러면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해봤습니다. 수확을 얼마를 했느냐? 30kg을 했어요. 30kg 하면 얼마가 수확이 줄어들었느냐? 수확이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수확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확이 감소한 양, 감소한 수확량, 그래서 감수량, 그럽니다. 감소한 수확량. 그래서 감소한 수확량을 감수량이라고 그래요. 감수량 70kg. 그런데 보통 원칙이 벌레가 먹고 병충해가 먹은 것은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그래요. 그럼 원칙 다음에 뭐 있어요? 예외도 있죠, 예외. 원래 원칙이 있으면 꼭 예외가 있는 거예요. 자, 원칙이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보상, 그렇습니다. 보상하지 않는다. 미보상, 그렇죠. 감수량, 이렇게 얘기하죠. 미보상 감수량이 감수량의 10%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이거의 10%니까 70kg 곱하기 10%면 0.1하니까 7kg. 그러면 보상을 하겠다 하는 게 뭐냐면 63kg은
감수량, 수확이 줄어든 거, 손해 중에서 63kg은 보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상하겠다. 그럼 이 보상하겠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상하기로 인정하겠다. 보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인정감수량 그럽니다. 인정감수량.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평년에 100kg이니까 보상을 해주는 63kg을 나누면 63%, 소수점으로는 0.63 이렇게 나왔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피해율이다 그럽니다. 피해율이다. 평년이 100kg이고 수확을 30kg 했는데 수확이 감소한 수확량이 70kg인데 보상하지 않는다. 10% 미보상 비율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미보상 비율은 10%다. 벌레가 먹은 것은 10%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0%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7%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7%를 7kg을 7%가 아니죠. 10% 곱해서 7kg을 빼고 나면 63kg입니다. 이 63kg을 다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눕니다. 평년에 수확하던 수확량 100kg으로 나누면 63%를 피해율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게 보험이 1000만원 가입했다면 1000만원 가입했다면 네, 피해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부담하겠다. 예, 자동차에서 자차 부담이 있는데 자기 부담 얼마 할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놔두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피해율까지를 구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피해율까지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서부터 내일서부터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품목에 대한 특성, 콩이면은 어떻게 구해갈 것인가, 이제 특성에 의해서 어떻게 해가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공부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트에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고 옆면에 어떻게 하느냐면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파일을 올리면 이것을 그렇죠, 프린트해서 당분간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거의 다 썼는데 곧 출간을 하겠습니다. 교재를 출간을 할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개 강의와 유료 강의를 하고 모의고사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서부터 열심히 2020년 6회 손해평가사를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